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헬스타입니다. 나는 2023년 12월 31일 은퇴할 것이다. 1026일 남았네요. 죽을 때까지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고 은퇴할 것이다. 금융자산 50만 불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은 20%, 6만 불을 벌 것이고요. 자, 일단 어제 이제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일시적 상승이냐 사실 알기는 힘듭니다. 오늘과 내일 국채 입찰이 추세 전환의 가장 큰 관건이고 동그라미 부분을 뚫고 나가면 완벽한 추세 전환이고요. 그리고 이걸 지나고 동그라미를 뚫고 올라가야만이 완벽한 추세 전환이고 일단 그러니까 직진이 아니라 직전 고점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제가 성장주 위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반등을 주고 채권 입찰 10년물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그래서 저조하면 추락을 다시 하겠지만 굉장히 좋았던 거는 성장주의 매수세를 사실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언제가 저점인지 몰라도 저점을 찍고 올라온 힘은 있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 어제 굉장히 중요했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바뀌면 너무 좋지만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가지고 하락 조정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멘탈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투매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하면서 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제가 그 MTS 지우라 그랬죠. 보고 있으면 팔게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된 매수 매도만 진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더 흘러내리더라도 MTS는 삭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일시적 반등에서 흘러내리더라도 15% 하락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멘탈 관리는 미리 하는 거고, 요 정도 뭐 떨어질 거 내가 예상했어.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번 반등으로 15% 하락은 역시 이 유동성과 저금리에는 확실히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 하락이 남아있기 때문에 멘탈 준비는 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제가 계획된 매수 매도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8만 3,262불로 현재까지는 올라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28만 3천 불이란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 그래서 계획대로 더 간다 하더라도 29만 불 때가 오면 미련 없이 애플을 5%를 매도를 할 겁니다. 이렇게 또 29만 불, 30만 불 딱 올라서지 않습니까? 그럼 못 팔아요. 미리 계획을 짜는 거다. 그래서 29만 9천 불 때 SMH 반도체 아크 추가 매수했던 2.5%씩 그거를 매도를 하면서 현찰을 보유를 할 거고요. 나스닥 100이 나스닥보다 더 큰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음 사진이에요. S&P도 1% 이상 상승해줬고 어제는 테슬라가 20%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주도했어요. 빅테크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성장주가 싹 올랐다. 그런데 큰 폭으로 올라온 애들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3,000포인트를 뚫어버렸고요. 주식이 100, 주식 자체가 현재 이제 현찰을 다 쓰고 주식이 100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어제만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근데 환율이 더 올라졌죠. 땡큐 $1 환율. 다음 아크지 10% 이상 상승을 했고 아크지는 7% 상승했네요. 그래서 신재생은 8%, 러셀 2000은 2%, 반도체는 한 5% 정도 상승을 해줬고, 아크 신재생 반도체 상승해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쭉 올라와 줄 때 크게 올라와 줘가지고 확실히 요놈들이 성장주이면서 향후에도 힘이 있다. 개별 주식들은 뭐 10% 이상씩 오른 놈들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변동성이 커서 제가 가질 수 없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레저 엔터 상승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았었고요. 여행 플랫폼 3% 이상 요 정도. 전기차 ETF는 테슬라가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크지 않았어요. 얘들 완성차 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배터리도 4% 이상 반등해 줬고 주의 깊게 요놈들은 보고 있다. 그래서 섹터별로 한번 보면 에너지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원유 시추 2% 하락.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돈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도 하락했고 소셜 미디어 인터넷 기술 섹터 상승 주간으로 보면 아직 소셜 미디어랑 인터넷은 하락이죠. 그래서 반도체 5% 이상 상승하면서 주간으로는 1% 하락. 그래서 반도체 많이 잘 버텼다 이번 주에. 그래서 확실히 이번 주 올라가고 이번 주 올라가면 치고 올라가는 거고 오늘 내일 채권 금리가 올라버리면 작살 난다 봐야 됩니다. 5% 더 하락이 남아 있다. 제 예상이죠. 자, 가치주 보합 수준이었고 소형 가치주만 살짝 올랐다. 성장주는 모두 상승했고 배당주 하락, 고배당 신흥국 ETF 올랐네요. 미국 국채 ETF IEF 가격 상승했죠.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 채권 금리 오케이. 자, 계획된 매수 매도만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지켜야 할 원칙을 가지고 주식 시장을 대해야 된다. 그래야 멘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계획된 매수 매도만 하자. 오른 장에서 상승 장에서 오른 장 모두 돈은 벌 수는 있지만 상승 장에서도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넋 잃고 있다가 추모해서 고점에 물리면 이번 조정 같은 때 혼쭐 나죠. 자, 그 조정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실 원칙과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죠. 결국 미국 주식은 그대로 두면 오르지만 한순간의 욕심과 탐욕이 진짜 실적도 안 나오는 애들의 뭐 50% 이상, 한 개 주식의 30%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감정이입이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벌고 싶다.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점점 추매하는 몰빵하는 그런 투자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계속 물타기를 계획도 없는 물타기를 하면서 추매를 하게 되면 계좌가 녹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오늘 자고 일어나면 상승으로 마감돼서 이번 주 가득 찬 달러로 넉넉한 계좌로 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2023년 12월 31일에 은퇴할 것이다. 올해 6만 불 만들 것이다. 36만 불 올해 가자. 유한양 행스였습니다.